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녹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보약을 지어주려고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시 아이들이 녹용을 많이 먹으면 커서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괜찮냐? 라고 묻는 것이죠. 뜬금없는 말이지만 이런 오해가 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속상했습니다. 오늘은 녹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보약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용과 관련된 오해 중에 하나는 어려서 녹용을 많이 먹으면 커서 바보가 된다는 속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흔하게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조선의 궁에서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먹이려고 내의원 약방의 녹용을 하도 훔쳐가는 바람에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의원 의관이 약방의 문 앞에 녹용을 먹이면 바보가 된다 라는 식의 문구를 써놨다는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녹용은 무척 귀해서 곡물로 녹용을 진상하지 못하면 서로 대신하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 가능한 이야기로 자식의 지능이 선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먹였던 녹용 보약 때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어린 아이들의 심각한 열성경련, 뇌수막염, 뇌염 등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후로 녹용이 든 보약을 먹였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질환은 그 자체로 후유증으로 지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녹용 때문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오비일학인 셈이죠. 사실 녹용은 발열성 질환에 복용시키면 안 되지만 설령 녹용을 복용했다 할지라도 녹용이 지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대로 녹용은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는 대체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일부 뇌세포 생체 자극제의 작용으로 뇌세포의 재생이 촉진되면서 정상적인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에서 녹용 추출물을 실험주에게 먹인 결과 손상된 뇌 부위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심각하게 손상된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용은 뇌신경의 손상을 억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녹용 추출 폴리펩타이드가 뇌의 호르몬을 조절해서 뇌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녹용 추출물은 신경성장인자와 유사한 활성이 있어서 뇌신경 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녹용 추출물을 인삼사포닌과 결합시켜서 활성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검증한 결과 뇌성장, 뇌신경세포 기능 회복 등의 결과로 인해서 뇌 위축증과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좋은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녹용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입니다. 녹용 추출물은 스코폴라민으로 기억 손상을 유발한 치매 동물 모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장기 기억 활성을 촉진하고 콜린성 신경계를 자극하여 기억 및 학습 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녹용 경구티오와 녹용 약치맥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 기억력 효과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용은 이 밖에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염증을 억제해서 파킨슨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녹용 보약을 전문 한의사에게 처방받는 것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녹용이 든 보약은 생후 한 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귀룡탕이 대표적입니다. 이후에도 과거에는 만 나이에 맞춰서 한 돌에 한 첩, 두 돌에 두 첩 이런 식으로 용량을 조절해서 먹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봄가을에 한 번씩 환절기 건강이나 성장 발육을 위해서 복용하는 것도 무난합니다. 만약 발달 지연이나 허증과 관련되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녹용이 든 보약을 수개월 이상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녹용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녹용이나 보약을 많이 먹으면 쉽게 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녹용이나 보약이 실제로 천수를 누리는 무병장수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임종의 순간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녹용이든 보약을 복용하면 살이 찔까요? 과거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종로나 제기동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명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에 스테로이드를 넣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으로 식욕을 좋게 하고 살이 찌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의원에서 법과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실제로 녹용이나 보약만으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보통 보약을 먹으면 식욕이 좋아지고 뭐든 잘 먹어서 그럴 것 같지만 보약은 환자의 증상이나 체질마다 다르게 처방되기 때문에 보약을 먹으면 무작정 식욕이 좋아진다는 것 또한 오해입니다. 어떤 보약은 폐기관지를 보호하고 어떤 보약은 심혈관을 보호하고 어떤 보약은 비뇨 생식기를 보호하고 어떤 보약은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이런 보약은 식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실 한약으로 살을 빼는 것도 힘들지만 살을 찌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녹용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녹용은 발열성 질환이나 평소 상기가 되면서 열감을 과도하게 느끼는 경우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용 자체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용 처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음어열의 경우는 음어증을 치료하는 처방에 가미해서 복용할 수 있고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장애를 개선하는 처방에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증 또는 자궁 근종과 같은 호르몬에 민감한 경우는 복용에 신중을 기해합니다. 만약 어릴 때 녹용을 많이 먹이면 커서 실제로 바보가 된다면 어릴 때부터 녹용 보약을 많이 먹였던 한의사들의 자녀들은 바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는 반대로 주변 한의사들의 자녀의 학력을 보면 한의대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필자의 한의원에서 어릴 때부터 녹용 보약을 먹었던 수험생들 또한 모두 진학에 실패했어야 했지만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급 이상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려서 녹용을 많이 먹으면 커서 바보가 된다는 말은 헛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